공부하고, 렉처 노트 가지고 공부하고, 네, 그러면은, 렉처 25가 맞나요? 이제까지 렉처를 제가 잘못 썼던 것 같더라고요. 모빌리티 동력 25로 했는데 28 자체가 맞나? 뭔가 한 줄을 스킵하고 넘어간 느낌이라서 여튼 그대로 가겠습니다. 오늘 결국 유도하게 될 최종적인 식은 에너지 공식이에요. 그럼 운동 에너지를 했었을 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회전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물체가 V로 움직이는데 얘가 오메가로도 움직이면서 회전을 해요. 그럼 이거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 될 겁니다. 왜냐? 질량이 관성 모멘트에 대응을 하고 속도가 각속도에 대응을 할 테니까. 결론적으로 나오는 식이 이 식인데 왜 이 식이 나오지? 그리고 어떻게 이 식이 나오지에 대해서 궁금함을 좀 느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물체가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상하게 생긴 물체라고 합시다. 이상하게 생긴 물체가 있는데 그럼 얘네들은 무한계의 파티클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각자의 파티클들은 속도가 다 다른 속도를 가지고 있죠. 이 리지드 바디의 속도, 뭐 질량은 전체 질량일 텐데 그럼 이 속도는 무슨 속도를 해야 되나? 첫 번째 의문. 오메가는 모든 물체에 대해서, 모든 파티클에 대해서 다 동일하다고 했는데, 그럼 I는 또 어떤 포인트를 기준으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해야 되나? 우리가 관성 모멘트를 계산할 때, 센터 오브 매스를 기준으로 I 센터 오브 매스를 이왕으로 계산을 하면, 이게 어떤 다른 포인트 B라고 했었을 때, 포인트 B와에서 계산한 관성 모멘트는 다른 거잖아요? 관성 모멘트라는 것은, 회전이라는 것은 어떤 포인트 P, 이게 센터 오브 매스일 수도 있고, 포인트 B일 수도 있고, 포인트 A일 수도 있고, 얘네들이 다 다르고, 다 다른 상황에서 여기에 거리가 R이라고 하면, I 센터 오브 매스는 패러럴 액시스 티오렘에 의해서 IP는 ICM 플러스 M 델타 MR 제곱. 이렇게 패러럴 액시스 티오렘도 배웠었죠. 그런 측면에서 관성 모멘트도 다릅니다. 정의하는 포인트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기준으로 속도를 정의하고 어떤 포인트를 기준으로 관성 모멘트를 정의해야지 이 운동 에너지가 성립하나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면서 얘를 유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아까 말했듯이 되게 제너럴한 리지드 바디가 있었을 때 얘의 모든 각자의 무한계에 있는 파티클의 속도들을 다 더한 게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이 바디에 대해서 2분의 1 V제곱을 모든 질량에 대해서 2분의 1 MV제곱을 더한 것. 파티클이 3개라고 하면 얘가 V1, V2, V3라고 하면 M1, M2, M3라고 하면
2분의 1 M1 V1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 V2 제곱 더하기 2분의 1 M3 V3 제곱이 운동 에너지일 텐데 내가 결국 MI에 대해서 VI의 제곱을 2분의 1에 대해서 I는 1부터 N까지 다 더한 게 운동 에너지인 거고 이게 무한으로 가면 이런 접근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접근식에서 벨로시티 트랜스퍼 이퀘이션이 있죠. 그럼 V의 제곱은 어떠한 포인트 C, 아무 포인트나 C라고 했었을 때 C로 기준으로 그 V를 상대 속도로 한다면 얘는 VC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 마이너스 RC. 벨로시티 트랜스퍼 이퀘이션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얘의 VI는 어떤 포인트 C 기준 VC, 얘 포인트 C에서의 벨로시티 VC에서 오메가만큼 회전한 거를 더해진 거다. 라는 식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얘는 이 절대값 제곱이니까 이 절대값을 빼주고 싶은데 어떻게 빼줄 수가 있냐? VC의 제곱 플러스 VC 제곱 오메가 크로스 R 마이너스 RC BN 플러스 0이 나중에 오메가 크로스 R 마이너스 RC 어, 얘도 벡터고 얘도 벡터잖아요.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은 크기는 벡터의 크기는 얘는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트랜스포즈 A 벡터 플러스 B 벡터라고 써도 됩니다. 내적이니까. 그쵸? 이게 AX, AY, AZ의 벡터이고 BX, BY, BZ 벡터라면은 AX 플러스 BX의 제곱 더하기 BY 더하기 BY의 제곱 더하기 AZ, BZ의 제곱의 페어가 얘의 크기인 거고 얘의 제곱이니까 얘의 제곱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얘네들은 이렇게 내적으로 써도 된다. 그럼 내적으로 썼었을 때 내적으로 얘네들을 풀어주면 A 벡터 트랜스포즈 A 벡터, A 벡터 트랜스포즈 B, B 벡터 트랜스포즈 A, B 벡터 트랜스포즈 B인 거고. 그럼 얘는 A 트랜스포즈 A니까 다시 얘를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는 A 벡터의 제곱, B 트랜스포즈 B는 B 벡터의 제곱. A 트랜스포즈 B와 B 트랜스포즈 A는 어차피 내적이니까 스칼라니까 똑같아서 하나로 만들어주면 이 A 벡터 트랜스포즈 B 혹은 이 A 벡터 내적 T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제곱은 A 벡터의 제곱 더하기 B 벡터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 벡터 내적 B 벡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앞에 2분의 1이 있었으니까 얘만 2가 사라지고 이 식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얘를 지우고 이 복잡한 식이 나왔는데 중간에 이 식을 봅시다. VC 내적 오메가 크로스 R
마이너스 RC의 DM인데, 얘는 오메가는 매스에 대해서, 파티클에 대해서 항상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적분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VC 내적 오메가의 크로스 적분 R-RC의 DM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메가가 적분 밖으로 빠져나와도 상관없어요. 얘는 컨스탄트한 벡터니까. 그럼 적분 R-RC DM은 일단은 넘어갑시다. 일단은 얘가 뭐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고 그럼 운동 에너지가 VC 골제곱 더하기 얘 파란색 VC 전체 얘를 다시 정리하면 T는 2분의 1 적분 G에 VC의 제곱 더하기 VC 내적 메가 크로스 적분 R-RC DM 플러스 2분의 1 적분 B 오메가 크로스 R-RC 제곱 D 얘가 계산이 복잡하니까 날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포인트 C를 잘 잡아주고 싶은데 얘를 어디에 잡아주냐? 바디 안에 잡아줄 거고 C를 포인트를 픽스드 포인트 항상 뭔가 포인트를 잡아줄 때 고정된 점이거나 센터 오브 매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데 혹은 IAR 그 인스턴트 엑시스 오브 로테이션이었죠? IAR이나 ICR 뭐 이런 포인트로 잡아주면 얘가 사라집니다. VC가 0이면 당연히 VC 내적 오메가 크로스 먼 텀은 0이 되겠죠. 얘가 0이니까. 혹은 센터 오브 매스로 잡아줬을 때 센터 오브 매스로 C를 잡아주면 적분 R-RCM의 BM인 거잖아요. 그럼 센터 오브 매스의 적분에서 잡아준 거는 RCM은 어차피 적분 RDM 마이너스 RCM은 컨스탄트니까 적분 DM인 건데 얘는 모든 파티클에 대해서 R에 대해서 적분을 해준 것은 얘는 얘를 RCM 전체 질량이라고 했었고, 얘는 RCM이 그대로 가져오고, DM의 질량이 전체 적분해주면 전체 질량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래서 센터오메스로 센터 DM을 잡아주면 R-RCM 적분 DM이 0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텀이 또 0이 돼요. 세 번째로는 VC와 오메가가 평행하다 보면 이 오메가 크로스 무엇인 텀이 이게 크로스 외적이니까 오메가의 수직이거든요. 이 텀이 오메가와 수직이게 되는데 오메가와 수직인 거와 오메가와 평행인 것을 내적을 해주면 수직인 거와 같은 방향 어떤 두 벡터가 수직이 있었을 때 내정을 해주면 0이 되니까 IAR로 했을 때 이 세 번째 텀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해줬을 때, 이 두 번째 텀들은 다 0이 돼서 얘를 0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0으로 만들어주니까 t는 결국 2분의 1 모든 바디에 대해서 VC 제곱. 아, 여기 DM이 빠졌네. DM 더하기 2분의 1 바디의 제곱. 오메가 플러스 R 마이너스 RC의 제곱 DM이 됩니다. 그럼 얘도 이제 제곱이잖아요. 어떠한 벡터의 제곱은 어떠한 벡터의 제곱은 얘는 다시 어떠한 벡터의 트랜스포즈와 어떠한 벡터의 내적과 같다고 했어요. 그럼 얘를 다시 정리해주면 2분의 1 라디에 대해서 VC의 제곱 DM 더하기 2분의 1 라디에 대해서 오메가 크로스 R호 R 마이너스 RC의 내적 오메가 크로스 R 마이너스 RC의 내적 DM. 그럼 어떠한 어떠한 벡터 크로스 A 크로스 B 내적 A 크로스 B 형태인 건데 배터리가 30%? 이것도 그냥 수학적인 계산이긴 한데 A 벡터 곱하기 크로스 B의 내적 C 크로스 D를 하면 얘는 A 내적 C, B 내적 D 마이너스 A 내적 D, B 내적 C가 됩니다. 그리고 또 A 벡터 크로스 B 벡터 크로스 C 벡터는 A 내적 C, D 마이너스 A 내적 D, C 벡터 이러한 성질이 항상 성립돼요. 수학적인 벡터 연산에 의해서. 얘네들이 왜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이게 벡터 3차원 벡터니까 크로스가 있는 상태에서 3차원 벡터니까 그냥 모든 베리어블 해놓고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게 일치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A 크로스 B와 내적 A 크로스 B를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A 크로스 B 내적 A 크로스 B는 얘가 다시 가져오면은 A 크로스 B, A 크로스 B니까 A 내적 A 내적. 이 첫 번째 식과 얘를 더하면 결국 A 내적 C는 A 내적 A, B 내적 D는 B 내적 B, 마이너스 A 내적 B, A 내적 B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3번이라고 하면 3번에다가 내적 D 벡터를 했었을 때 A 내적 C, B 내적 B, 마이너스 A 내적 B, C 내적 B인 거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A, B 벡터에다가 A를 넣어주고, C, B 벡터에다가, 어, 아닌가? A, C에다가 A를 넣어주고, B, D에다가 B를 넣어주면, 조금 복잡하지만, 같은 식이 만들어집니다. A 내적 A, B 내적 B는 마이너스 2A 내적 B. 그래서 이 두 식이 같아져요. 결론적으로 뭘 하려고 했냐? 우리가 결국 지금 가져왔던 처음의 식은 오메가 크로스 R 내적 오메가 크로스 R이라고 할게요. R-RC를 R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 내적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인데 이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 내적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은 다시 써주면 뭐와 같냐? R 프라임 크로스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의 전체 오메가 내적 이랑 같다. 이게 왜 같은지를 보려면 이 두 개의 식을 잘 조합하면은 계산을 하면 같게 됩니다. 그럼 원래의 t를 다시 가져와서 t는 2분의 1 가디에 대해서 vc의 제곱 dm 더하기 가디에 대해서 이 r 프라임이 r-rc였으니까 r-rc 크로스 배가로의 오메가 크로스 r-rc 내적 오메가 dm. 그럼 일단 얘는 VC는 DM이랑 상관없으니까 얘도 적분 밖으로 빠져와도 되고요. 그럼 2분의 1 VC의 제곱에 가디에서의 DM 적분인데 얘를 전체 적분하면 질량 그냥 큰 M이기 때문에 2분의 2 M VC 제곱. 얘는 R 크로스 오메가 크로스 R의 오메가 DM인데 얘는 다시 잘 정립을 하면 2분의 1 H C의 내적 오메가가 됩니다. 이게 또 왜 이렇게 가냐? H라는 우리가 angular velocity 가군동량의 정의 자체가 적분 바디에 대해서 R-R 뭐 C라고 합시다. 바디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R-RC 크로스 VDM이에요. 그럼 얘는 바디에 대해서 R-RC의 크로스 V는 또 트랜스퍼 포뮬라이에서 각 파티클의 속도들은 C를 기준으로 VC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RC의 EM 적분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R-RC 크로스 오메가 크로스 R-RC는 R-RC 크로스 오메가 크로스 R-RC DM 적분이니까 이게 HC랑 똑같죠. 여기에서의 빠진 거는 VC밖에 없는데 아까와 비슷한 이유로 C가 만약에 VC가 0이거나 VC가 0이면 얘 그냥 사라지는 거고 아니면 C가 센터 오브 매스면 센터 오브 매스에다가 그 R-RC 크로스를 해준 게 우리가 맨 처음에 여기에서 센터 오브 매스
VC에다가, 어떻게 봐야 되지? 어차피 VC가 컨스탄트니까 VC가 밖으로 빠져나오면은, 더 적분 밖으로 빠져나오면 R-RC DM이 되는 거고, 적분. 센터 오브 베스면은 R-RC 크로스 VC DM은 바디에 대해서 R-RC 크로스 VC DM은 VC가 빠져나오고 적분 바디에 대해서 R-R 센터 오브 매스의 DM 크로스 VC가 되는 거니까 얘가 아까 0이었죠. 그래서 센터 오브 매스일 때 혹은 VC가 오메가랑 패러럴 할 때 그럼 여기 HC가 이게 나오는데 HC가 아니더라도 어떤 값이 나왔을 때 이 적분이 나왔을 때 내적 오메가를 하면은 패러럴하니까 이게 0이 돼가지고 이 전체 식은 결국 2분의 1 HC 내적 오메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HC는 다시 2분의 1 MVC 제곱 플러스 HC는 관성 모멘트를 기준으로 IC 오메가 더하기 M RCM 마이너스 RC 크로스 VC 이게 HC에 관한 일반적인 가분동량에 관한 식이었죠. 거기에 내적입니다. 근데 이 마찬가지의 이유로 VC가 0이거나 VC가 0이거나 센터 오브 매스 C가 센터 오브 매스거나 혹은 VC와 내적인 평행 VC와 오메가가 평행이면은 이 크로스에다가 내적이니까 0이 되기 때문에 얘의 뒤 텀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2분의 1 MVC 제곱 더하기 2분의 1 IC 오메가 내적 오메가니까 오메가 제곱 해서 최종적인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네, 좀 복잡하긴 한데 우리가 맨 처음부터 알려고 했었던 것은 결국 이 문제였어요.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이 간단해 보이는 식이 유도가 되려면은 결국 모든 파티클에 대해서 2분의 1 MV 제곱을 적분을 하니까 나오더라. 근데 그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이 뭐였냐? 이 벨로시티를 설정을 할 때, 그리고 그 오메가나, 아니, 오메가는 똑같으니까, i를 설정했었을 때, 그 포인트가 가디 안에 있는 포인트여야 되는데, 그 가드에 있는 포인트 중에 VC가 0이거나, 그러니까 속도가 0인 포인트를 잡거나, 센터 오메스 포인트를 잡거나, IIR 포인트로 잡으면은, 이 식이 항상 성립이 되고, 얘가 운동 에너지를 대표하게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이거고, 이게 결국 뭐 병진 운동, 트랜슬레이셔널 키네틱 에너지, 로테이셔널 키네틱 에너지. 두 개의 항의 합으로 나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제를 봅시다. 어떠한 디스크가 있을 때 얘가 이렇게 오메가라는 속도로 흘러가고 있어요. 넌슬립 컨디션에서. 근데 올라가다가 넌슬립 컨디션이니까 일직선이면은 그 바닥면이 평행한 선이면 얘가 무한정 굴러가겠죠? 무한정 굴러가는 게 아니라 이 경사면 세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으면 얘가 어느 순간 굴러가다가 여기에서 딱 최종 가장 높은 위치에 도달을 하고 멈추게 될 텐데 이 가장 높은 위치가 어디냐? S가 M이고 레디우스가 R일 때
뭐 V0가 주어져도 되고 오메가가 주어져도 되고 V0는 어차피 R 오메가일 테니까 오메가 제로겠죠. 아우 아이 공이 굴러가고 있었을 때 경사면 세타로 가면 내가 어디까지 최대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럼 결국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변환된 거잖아요. 위치 에너지로 전체가 다 변환이 돼야지 최고 높이로 갔을 테니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변환됐다라고 식을 쓰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썼을 때 운동 에너지 T는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V와 I를 기준하는 포인트를 VC가 0인 되거나 C가 센터 오브 매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센터 오브 매스로 먼저 잡아봅시다. 센터 오브 매스를 기준으로 하면 센터 오브 매스의 속도는 맨 처음에 V0 그대로 V0로 갑니다. 얘가 굴러갈 때 여기에서의 속도는 0, 여기의 속도는 VC, 센터 오브 매스, 여기의 속도는 2 곱하기 VC, M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포인트가 ICR이 되는 거고, 지면에서가. 센터 오브 매스로 잡으면 얘의 속도는 2분의 1 mv0 제곱이고, I는 센터 오브 매스면은 I가 관성 모멘트가 디스크의 경우에는 2분의 1 mr 제곱입니다. 거기에 오메가 제곱. 인데 오메가 V는 V0는 R 오메가 제곱이니까 V0를 R 오메가 제곱으로 바꿔주면 2분의 1 m R 제곱 오메가 제로 제곱 플러스 4분의 1 m R 제곱 오메가 제로 제곱이니까 4분의 3 m R 제곱 오메가 제로 제곱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경우 센터 오브 매스로 잡았을 때의 경우인 거고요. 두 번째도 확인을 해봅시다. 과연 VC가 0인 지점으로 잡았을 때 이게 같은지. 그럼 롤링 이 디스크가 굴러가고 있었을 때 얘의 속도가 0인 포인트는 여기에요. 바닥에서가 속도가 0이니까 VC는 0인 되니까. 그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c제곱 플러스 2분의 1 IC의 오메가 제곱인데 VC가 0이니까 얘는 사라지죠. 2분의 1 IC 오메가 제곱입니다. 운동 에너지가. 근데 센터 오브 매스는 2분의 1 mr 제곱이라고 했고 디스크에서 센터 오브 매스에서 r만큼 거리가 떨어져서 여기에서 잡으면 IC가 되는 거잖아요. IC는 ICM 더하기 mr 제곱이니까 2분의 3 mr 제곱이죠. 2분의 1, 2분의 3 mr 제곱에 처음 속도 오메가 제로 제곱을 하면 4분의 3 mr 제곱 오메가 제로 제곱.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포인트를 잡더라도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조건으로 잡으면은 운동 에너지가 같이 나온다. 그럼 이 처음 운동 에너지가 4분의 3 mr 제곱 오메가 제로 제곱이었고 이게 결국 위치 에너지 얘가 h만큼 높아졌다고 하면은 얘가 mgh가 될 테니까 h는 m 빼지면 g 넘기고 4분의 3
G분의 R제곱 오메가 제로 제곱 인가요? 글씨 너무 무섭네. 4분의 3 G R제곱 오메가 제로 제곱. 혹은 맨 처음에 V0가 주어졌다면 R 오메가 제곱이 V니까 4분의 3 G분의 V 제로 제곱으로 가장 높은 위치를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트윅을 주자면 얘가 회전하지도 않고 항상 슬립인 컨디션에서 그냥 이 동그라미 원판이 굴러가지 않고 쭉 이동한다고 합시다. 마치 파티클처럼 회전이 없이 오메가가 0일 때 V0만 가지고 있으면은 얘가 어디 높이까지만 올라가냐를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밖에 없는 거고 회전 운동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게 전체 mgh로 변형이 되니까 h는 2분의 1 g분의 v0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회전이 생기면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회전이 생기면 회전 운동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운동 에너지만큼 더 높이 올라가는 거라서 얘를 그냥 밀어차는 공보다 회전을 해서 굴러가는 공이 더 많이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example 2. 비슷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어떠한 막대가 고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세타가 있고 맨 처음에 세타가 있고 이쪽 방향으로 세타 방향을 잡았어요. 이쪽 방향으로 세타 방향을 잡았어요. 세타가 있을 때 랭가 L, 매스가 M. 이 막대기가 뭐 마찰력이 없이 프리하게 회전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렇지? 플리- 처음에 세타 제로로 시작했었을 때 얘를 그냥 떨어뜨리면 중력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떨어질 거잖아요. 이게 떨어질 때 여기에 끝에 포인트 팁이 A라고 하면 떨어지는 순간에서의 A의 가속도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막대기가 그냥 우리가 한 막대기의 끝을 잡고 있고 일정하게 유니폼하게 막대기의 질량이 분포가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를 그냥 그대로 떨궜어요. 그럼 떨군 상황에서 A는 점점점 각 파티클들이 가속도를 받으면서 얘가 이렇게 떨어질 텐데 그 떨어지는 순간순간의 각 포인트들의 가속도를 구하고 싶어요. 또 별다른 문제로 뭐 트루 앤 폴스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건데 이 A의
어셀러레이션이 is the acceleration of the A can be larger than A의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보다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을까? 에 대한 문제를 내볼 수도 있습니다. A의 가속도가 A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럼 얘 막대기를 그대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와 고정점 없이 떨어뜨리는 거와 고정점이 있는 상황에서 막대기를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이 포인트 A의 끝의 가속도는 어느 게 과연 더 빠를까? 어떤 게 더 빨리 떨어질까? 뭐 이런 역학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 그럼 이 문제를 일단 처음에 어떻게 푸냐? 어설레이션 A에 대해서는 고정점 여기를 O라고 하면은 어설레이션의 트랜스퍼 이퀘이션을 쓸 수가 있죠. 어설레이션 A는 어설레이션 O를 기준으로 오메가 닷 크로스 ROA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OA.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식 이거밖에 없어요. 어셀러레이션 트랜스퍼 이퀘이션. 근데 고정점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가 0이니까 결국 오메가 닷 크로스 ROA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OA라고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얘가 뭔가 좀 떨어진 각도라고 합시다. 얘가 이만큼 떨어졌어요. 거기에서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ROA를 벡터로 나타냈었을 때 ROA 벡터는 얘를 X, Y 코디네이션으로 X 세타에 있었을 때 A의 길이는 L 코사인 세타 X 방향 플러스 L 사인 세타 Y 방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냥 여기에서 얘가 L인 거고 여기가 세타니까 얘는 L 코사인 세타, L 사인 세타의 좌표가 되는 거니까. 오메가 닷은 결국 뭐 세타 2 닷이니까 얘를 다시 정리해주면 세타 2 닷 크로스 L 코사인 세타 EX 플러스 L 사인 세타 EY 플러스 세타 닷 플러스 세타 닷 플러스 L 코사인 세타 EX L 사인 세타 EY. 그럼 그 세타 닷과 세타 투 닷의 방향은 XY가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Z 방향이잖아요. 아, 얘가 X고 얘가 Y면 이렇게 수직인 방향이 Z라고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세타를 잡았으니까 X에서 Y로 가라는 향한 방향으로 세타를 잡았으면 이렇게 오른손 엄지를 올리면 Z 방향이니까 세타 투 닷은 결국 세타 투 닷의 2의 Z 방향입니다. 세타 닷도 결국 세타 닷의 2의 Z 방향, 세타 닷의 2의 Z 방향. 그럼 얘 세타 투 닷, L 코사인 세타들은 스칼라 값이니까 얘 2의 Z 크로스 2의 Z에서 X 플러스를 해주면 2의 Y죠. 그러니까 세타 투닷 L 코사인 세타 2의 Y. 2의 Z 크로스 2의 Y를 하면 Z에서 Y 크로스를 해주면 이렇게 내리는 거니까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세타 투닷 L 사인 세타 2의 X. 얘는 좀 복잡한데 2의 Z에서 2의 X를 크로스 해주면 2의 Y인 거고 2의 Z에서 이걸 다시 2의 Y로 크로스를 해주면 마이너스 2의 X가 되네요.
2의 z에서 2의 y 크로스를 해주면 마이너스 2의 x인 거고, 마이너스 2의 x에, 마이너스 2의 z에서 마이너스 2의 x를 해주면 마이너스 y, 2y가 되네요. 맞나요? 그럼 뒤에 것도 정리를 해주면 세타 닷의 제곱 L 코사인 세타 2의 x 마이너스 세타 닷의 제곱 L 사인 세타 2의 y. 그럼 2의 x, 2의 y 다시 묶어주면 2의 x는 이거 두 개니까 세타 닷 세타 투 닷을 밖으로 빼줘서 아니 그 순서를 바꿔줘서 마이너스 L 세타 닷 코사인 세타 닷 제곱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L 세타 투닷 사인 세타의 2x 플러스 L 플러스 얘부터 써줍시다. 마이너스 L 세타 닷 제곱 사인 세타 플러스 셋 L 세타 투닷 코사인 세타 2의 y. 플러스를 하다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얻은 이 어설레이션 A의 식이 세타 닷과 세타 투닷에 관한 식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여기서 이 식 자체 얘의 어설레이션을 뭔가 구해야 되는데 이 구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냥 구하는 게 어려우니까 우리는 어설레이션 프린시플 이퀘이션을 썼었고 결국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ROA에 대해서 2의 x, 2의 y를 나타냈더니 이와 같이 정리가 됐어요. 그럼 이 크기만큼 2의 x 방향, 이 크기만큼 2의 y 방향으로 어셀러레이션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모르는 것은 세타 닷과 세타 투 닷입니다. 그럼 세타 닷과 세타 투 닷을 결정을 해줘야겠죠? 세타 닷과 세타 투 닷을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문제를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처음에 세타 제로에서 막대기가 이렇게 서 있었을 때 막대기가 서 있는 상황에서 세타로 변했다고 합시다. 세타 제로에서 막대기가 서 있는 게 회전을 하다 보면은 고정점에서 뭐 이만큼 떨어졌어요. 얘가 세타가 되겠죠? 그랬을 때 결국 변한 것은 얘의 위치 에너지잖아요. 얘의 위치 에너지가 얘의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고 그 운동 에너지는 결국 세타 다시랑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운동 에너지는 T분의 1 mv 제곱 더하기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인데 고정점을 기준으로 얘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을 날릴 수가 있고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니까 즉 세타 닷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컨저베이션 오브 에너지를 하나 쓰면 되겠다. 얘가 떨어진 만큼 각속도가 생기겠다. 2분의 1 i 제로 처음에 각속도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없다고 가정했으니까 얘는 0이죠. 그리고 이게 세타만큼 있었을 때 세타 제로만큼 있었을 때 얘의 위치 에너지는 여기의 높이가 2분의 L 사인 세타니까 세타 제로니까 2분의 1 mg L 사인 세타 제로. 처음에 위치 에너지가 나중에 위치 에너지 2분의 1 mg L 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1 I 세타 닷 제곱. 처음에 세타 제로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나중에 세타에서의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의 i는 원래의 t는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여기서 포인트를 어디로 해주냐? 센터 오브 s로 해줄 수도 있고 속도가 0인 지점으로 해줄 수도 있는데 속도가 0인 지점으로 해야 v를 날릴 수가 있겠죠? 그럼 속도가 0인 지점으로 잡아주면 얘를 날릴 수가 있으니까 i는 속도가 0인 지점에서 ic가 됩니다. 그럼 막대기의 센터 오브 매스에서는 얘가 12분의 ml 반성 모멘트였고 ICM이 얘를 2분의 L만큼 옮겨와서 여기를 기준으로 IC를 잡으면 얘는 12분의 1 ml 제곱 더하기 m 2분의 L의 제곱을 더해주면 3분의 1 ml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mgl 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ml 제곱에 세타 다 제곱. 그럼 6분의 1이고 얘를 빼주면 다시 정리하면 6분의 1 ml 제곱 세타 다 제곱은 2분의 1 mgl 사인 세타 제로 마이너스 사인 세타. ml 빼주고 6 곱해주면 l 나눠주고 그럼 세타 다 제곱은 l분의 3g 사인 세타 제로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래서 우리가 세타일 때 세타 닷에 대한 이퀘이션을 얻었습니다. 세타가 주어졌을 때 세타 닷을 얻었고 세타 투 닷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세타 투 닷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얻냐? 이 식을 보면 얘를 한번 미분하면 되겠죠? 전체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세타 투 닷, 얘를 미분하면 이 세타 닷, 세타 투 닷이 되는 거고 얘는 L분의 3g 사인 세타 제로는 어차피 콘스탄트니까 0이 되고 마이너스 L분의 3g 사인 세타인데 마이너스 L분의 3g 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에 세타 다시 되죠. 그럼 세타가 사라지고 2로 나눠주면 세타 투 닷은 마이너스 2L분의 3g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세타 닷과 세타 투 닷에 대해서 세타 닷의 제곱에 대해서 얻었고 세타 투 닷에 대해서 얻었으니까 얘를 다시 세타 닷의 제곱, 세타 투 닷을 여기에 쭉 집어넣어주면은 어설레이션 A는 뭐 EX 더하기 뭐 2의 Y 세타 닷 얘네들을 이용하면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분하는 스킬을 첫 번째로 얻었는데 미분하는 스킬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또 사용할 수 있는 이퀘이션 중에 하나가 앵귤러 모멘텀 밸런스가 있어요. 즉 토크는 I알파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막대기가 있다고 했었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힘 토크는 이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해서 mg만큼 작용을 하는 거고 토크가 mg에다가 여기가 세타일 때 여기가 2분의 L이니까 작용하는 토크는 이쪽 마이너스 세타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mg 곱하기 2분의 L 코사인 세타 세타에 따라서 이게 수직인 것을 만들어 주려면 여기가 mg 수직인 항이 mg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게 토크가 I 알파 세타 2다 I는 여기를 기준으로 근속 모멘트니까 3분의 1 ml 제곱 그래서 얘를 정리해서 세타 2닷도 뭔가 이
마이너스 2L분의 잠시 코사인 세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컨저베이션 오브 에너지와 앵귤러 모멘텀 밸런스를 이용해서 세타 닷과 세타 투닷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혹은 그냥 이 컨저베이션 오브 에너지만 이용하더라도 얘를 그대로 미분하면 세타 투닷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맨 처음에 얻으려고 했었던 어셀러레이션 A의 XY 방향을 알아낼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운동 에너지를 정의하는데 여기서도 사용한 방법이 물론 이 트랜스퍼 이퀘이션을 복잡하게 이용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쓸 수 있는 게 운동 에너지였고 운동 에너지를 정의하는 데 중요했던 것은 포인트를 어디로 잡을지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을 하는데 이 속도를 어떤 포인트로 잡을지 여기서는 정지된 포인트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게 정지된 포인트가 아니라 그럼 여기 센터 오브 매스를 결국 잡아더라도 에너지는 똑같으니까 뭐 이렇게 풀어도 풀 수는 있을 거예요. 똑같이 여기에 V가 이쪽에 수직인 방향으로 V 센터 오브 매스가 만들어질 거고 센터 오브 매스를 기준으로 얘가 오메가가 어떻게 회전하는지 또 계산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속도나 뭐 계산이 다 정리가 될 거입니다. 그리고 개념적으로 한 가지만 조금 더 하면 결국 이 에너지는 움직인 거리에다가 힘을 내적해서 해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이 더해진 만큼 운동 에너지가 더해지는데 그럼 F에서 DS 적분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회전에서는 토크에다가 D세타를 곱해준 게 더해준 게 여기에다가 해준 일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회전된다고 했었을 때 여기에서 뭔가 힘이 발생한 거면 이 힘이 R에 대해서 R 크로스 F가 결국 토크인 거고 얘가 이만큼 S만큼 움직였다고 합시다. 얘가 S만큼 움직였을 때 X 곱하기 S가 해준 일인 건데 이 S는 결국 R에서 S만큼 움직였다는 것은 이 R을 기준으로 세타만큼 돌았다. 그럼 S는 R 세타인 거잖아요. 그 토크는 RF니까 수직인 것을 기준으로 FS 해준 일이 FR 세타인 거고 FR이 토크니까 토크 세타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서 F에다가 움직인 거리를 적분해준 게 1인 것만큼 토크에다가 D세타를 적분해준 게 1이 된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 그냥 간단한 문제만 하나 풀고 넘어갈 것 같은데, 어, 얘의 관성 모멘트가 I가 16이고, 그 처음에 얘가 2m per sec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었을 때, A가 poorly lubricated 돼 있어가지고, 얘의 bearing friction이 90 뉴턴 per m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벨로시티를 구해라. 얘가 1.25m만큼 움직인 다음에. 그럼 얘는 처음에 운동 에너지 더하기, 처음에 위치 에너지 더하기, 거기에서 결국 해준 일이 나중에 운동 에너지 더하기 나중에 위치 에너지. 그럼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1의 제곱. 얘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1. 얘의 회전 에너지 얘는 A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관성 모멘트를 해서 2분의 1 I 오메가만 하면 되니까 더하기 2분의 1 I 오메가 1 제곱 더하기
위치 에너지 처음에 0이라고 했었을 때 여기 해준 일 마이너스 에너지가 점점 감소하죠. 에너지가 90뉴턴 퍼 미터에다가 1.25m 곱해졌으면 얘가 2분의 1 mv2 제곱 더하기 2분의 1 i 오메가 2 제곱 v1은 r 오메가 1 v2는 r 오메가 2 해서 r 오메가 2 제곱 r 오메가 1 제곱 해주고 처음에 v1이 2m per sec였으니까 v1 r 오메가 1 다 계산이 되면은 오메가 2는 몇 그래서 v2는 몇 뭐 이런 식으로 운동 에너지를 기반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했었던 것은 방금 말했던 이 1. 얘가 얼마만큼 움직였냐. 토크로 할 수도 있고, F는 F 곱하기 D에서 움직인 거리로 할 수도 있고, 결국 한 일에다가 움직여진 거리 곱하기 거리까지 1은 에너지까지 해줘야 계산이 될 수 있다. 사실 두 문제를 더 준비를 하긴 했는데, 어, 음, 숙제로 내주기에는 조금 책 보면 답이 다 바로 있어버리니까. 그래도 숙제를 내줘야 여러분들이 풀겠죠? 음, 비슷한 문제가 어떻게 있을 테니까. 한번 어쨌든 예제에서 솔루션을 보고 숙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숙제는 오늘 내드리고 2일까지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비슷한 문제가 숙제에 있으면은 숙제 첨부를 추가를 하고 없으면은 추가 숙제를 내는 방식으로 그냥 솔루션 베끼면 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결국 중요한 건 한마디만 더 하자면 이거였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달렸던 게 이 한식밖에 없어요. 이 한식밖에 없는데 이 한식을 어떻게 여기에서 V를 뭘로 설정할지 I를 뭘로 설정할지 그 조건이 이 세 가지다만 잘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네.